안녕하세요. 오벌구농장 양배군입니다. 지난 2부에서는 벌들의 품종에 따른 생산성 및 접수 등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강의를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전 강의보다 더욱더 핵심이 되는 제리 생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꼭 집중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봐주세요. 자, 그럼 3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출판을 오래 쓰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단발적으로 쓰고 빨리빨리 교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출판 쓰는 그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을 굳이 각 출판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손바닥 이상만 넘어가면 무조건 뺐어야 된다. 그리고 단발적으로 빨리 쓰고 집어넣고 내검을 해야 된다. 저의 내검, 저의 관리 내력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보통의 생산 농가들은 출판조와 출판을 만들어내는 벌통과 생산군과 지원군을 사모체제로 놓고 운영을 합니다. 제리 생산군에서 유봉이 부족하면 지원군에서 가져다가 털어 쓰고, 출판은 따로 놓고 편안하게 끄집어내서 계획적으로 알을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생산군 딱 한 통만 놓고 요거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사이드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은 지원이나 출판용품 볼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볼통 자체를 생산군으로 쓰는 거죠. 딱 두 개만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집중하려고. 볼통 수가 많으면 제리 생산을 많이 하느냐? 아닙니다. 물론 많이 거기에 따르는 인력, 각종 부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경영하고도 같이 배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사람 쓰면은 인건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로얄들이 50g 한 병 최저가가 지금 18,000원인가 17,000원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도대체 몇 병을 떠야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내 인건비 챙기겠습니까? 그러려면 초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무리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생산하는 이 기법들은 꽤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복합산물 생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만들었고, 한 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좀 자재 여러 가지 사료 부분들이 굉장히 균형이 안 맞지,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고, 이것을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 계획을 세우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벌 한 통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익이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스타트로 해서 산물을 각각 이제 분할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을 해왔습니다. 잠깐 얘기가 좀 산으로 샜는데, 출판 환경은 사실 이제 이 온도를, 이 조건을 맞춰주면 참 좋은데, 그 상황이 도저히 안 따라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하면서 제리 생산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피지 못하게 어떤 여력이 안 돼서 텐트 치고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럴수록 출판을 쓰는 데 있어서 면적을 키우면 안 된다. 적은 용어로 단발적으로 빨리빨리 쓰고 보내고 내검치고 또 출판 찾아오고 이런 것대로 가는 거죠. 출판 쓰는 시간대, 제가 이 조건을 맞췄을 때 1시간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1시간 넘어서는 것은 조금 접수율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유충에서 공급되고 있는 젖이 수분이 마르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이 먹이에 변질이 생기면 충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충이 고인다고 하죠. 충 고이는 출판을 쓸 경우에는 접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생산량은 당연히 떨어질 테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남부지방 내려가서 봄벌 키워서 겨울벌 키우기 시작해서 세대 교체시키고 봄벌 완성시켜서 누구보다 일찍 2월 초중순 사이에 개상 씌워서 2월 말에 겨우 화분 들어올까 말까 하는 이 남도지방에서 제리 생산을 스타트할 때
이중전 충판은 정말 참 이게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 외부 온도도 안 맞고 습도도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면적 큰 충판을 찾기보다는 작은 양의 충판을 끄집어내서 단발적으로 빨리빨리 떠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통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생산군에서 충판 찾아내고 생산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유복이 부족하거나 어떤 응애라든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군 세력 수가 줄어서 젤리 생산이 어떤 일정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 통해서 지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를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통해서 미리 60일 전에 육성시킨 벌에서 경항판 치고 여기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백동은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예, 운영의 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수를 많이 거느려서 내가 100통 생산하는데 아까 얘기한 우리 선배 양봉들이 쓰는 방법을 쓰려면 최하 한 7, 80통 이상의 사이드볼이 필요합니다. 지원군 충판 만드는 이충조 예, 이렇게 해서 사이드볼이 필요한데 이거를 다 빼버리는 거죠. 오로지 여기다 집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벌 많이 키우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는 뭐 강소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적게 내가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내는 꿀, 화분, 로얄젤리. 저 과거에는 봉도까지 했었거든요. 봉도는 돈이 안 돼서 관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군을 거느리고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군수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한 통 한 통에 집중하는 관리를 해야 되고 집중하는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소득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통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될 겁니다. 물론 봉조 본인은 사람을 둬도 힘들고 두지 않아도 힘듭니다. 왜냐?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봉주가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봉주의 기술을 통해서 오더를 받은 만큼 이중 뜨고 체유하는 단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도 다 걷어내야 되죠. 한 푼 한 푼을 아끼면 그 돈이 매주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과거에 한 생산군만 400개 이상 거느리고 그리고 사이드벌 한 300개 하고 분양 나가고 충판 쓸거 뭐 대략 한 1, 200개 정도 그렇게 해서 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 소득이면 그 정도의 규모면 소득이 적어도 10억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옵니다. 10억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걸 왜 그러냐? 대한민국 양봉 구조가 굉장히 균형이 안 맞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재값, 사료값, 부대 비용, 인건비 모든 내용을 다 따지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할 때 한 통에서 100만 원 벌었을 때 나가는 비용이 최소한 한 4, 50만 원 나간다. 반은 떨어져 나가고 반 이상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냐? 이제 변수적이죠. 꿀이 안 났거나 화분이 적게 났거나 아니면 질병이 생기거나 벌에 질병이 생기면 생산량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어쨌든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힘이 모여서 품질을 키우고 작은 힘이 모여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통에서 벌을 어떻게 키워서 얼마만큼의 자본력을 투입시켜서 다시 얘네들한테 뭔가를 빼내고 있는가. 왜냐? 우리가 말 그대로 전원동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사회 봉헌하려고 벌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 체육 조건, 체육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표준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 72시간이 72시간이라는 체육은 72시간 딱 됐을 때 벌통에서 젤리트를 꺼냈을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72시간 안에 생산을 맞춰서 냉동을 시킨 건지를 얘기해요. 굉장히 이게 좀 불확실하네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체육 시간을 50에서 60시간을 기준 잡았습니다. 생산량과 품질을 어느 정도 선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72시간 전에는
냉동실에 들어가서 얼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로얄젤리 수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시간대도 안 맞습니다. 일본이 그 세계 로얄젤리 그 기준표에서 가장 까다롭게 보고 있거든요. 48시간 젤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품질에서. 그리고 왕한수가 60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조건에서 축사, 과수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 항목인데, 요 조건 항목을 다 충족시켜서 수출시켰을 때는 걔네들이 말하는 최고의 고가를 지불하고 로얄젤리를 사갈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기술이 일본의 내용을 충족시키자니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죠. 예, 48시간 젤리 양이 작습니다. 확실히.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생산량과 국내 시장을 이제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체류 시간만큼은 55에서 이제 미니멈 최하 50에서 60시간 전에 빼내서 체류해서 적어도 72시간 전에는 반드시 옹공이 얼어 있어야 됩니다. 영하 18도에서. 네, 얼어서 되고 체류실 환경 역시 이중하는 같은 조건인 온도 21도, 그 다음에 습도 60% 이상.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 작업실 컨테이너입니다. 작업실은 특히 제거하는 작업실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 온도와 습도 제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선택을 한 거죠. 판넬로 창고를 지을까 하다가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소모품, 소독관리인데 다른 거 쓸 때 체유 도구, 체유 주거, 그 다음에 거름망, 여러 가지 기타 소모 도구들은 철저하게 일회성으로 써서 버려야 될 것은 확실히 버려버리고, 나머지들은 제품장에 소독기가 있거든요. 세척 후에 반드시 소독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길게 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무조건 체유하는 도구들은 다 교체, 모르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건 개인적으로 철칙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중 푸는데 고민이 된다. 말씀하실게요. 우리 왕안에 기본적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왕안을 단방에 접수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방법. 이거는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겁니다. 중국의 방법을 배운 겁니다. 새 왕안 이제 구입했습니다. 이제 왕안 뱃살에다가 왕안 붙이고 준비 딱 했을 때 1차 작업, 왕안에 우리 양봉 가면 젤리 중용 젤리 팔지 않습니까? 그 젤리 아십니까? 그 젤리의 비밀. 젤리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그 왕안을 우리가 왕터에 띄울 때 소독을 했다가 또 이제 젤리를 그 양봉에서 파는 젤리를 그 찍어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충을 떠넣는데 어떻게 해도 그 접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마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왕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충을 잘못했거나.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고쳐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듣고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왕안에 1차 작업해야 될 거, 중국산 로얄젤리를 양봉원에서 구입한다. 그리고 9대1 비율로 젤리구에 물 1 집어넣고 혼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했냐, 붓이지요, 붓. 붓 내지는 저는 뭐를 쓰냐면은 약국에 가면 우리 애기들 그 시럽 짜먹는 약통 있습니다. 조그만한 거, 뭐 15cc, 20cc짜리 그 약통이나 아니면 케첩병, 그러니까 주둥이가 이 꼭지 나오는 부분이 좀 아주 좁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9대1 비율로 섞어놓은 젤리를 거기다 용기에다 담습니다. 그 다음에 왕안에다가 좀 훑듯이 한 방울씩 쫙 밀어버려요. 그럼 작업이 빠릅니다. 그런 다음에 왕안 청소용 드릴비트를 가지고 한 번씩 다 돌려줍니다. 한 번씩 딱 왕안 골고루 묶게끔 한 번씩 딱 돌려주거든요. 그 다음 작업은 물 가지고 왕안에 분무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생산분 통 안에 집어넣고 1시간 반 뒤에 정확하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끄집어내서 이중 두면은 이충만 잘 트시면 접수율 80-90% 이상 나옵니다.
제가 쇠왕안으로 한 번씩 이중도서 나온 결과물들을 밴드에 한 번씩 올렸을 겁니다.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청소를 하고서 물로 또 닦아줘요? 아니요. 이제 왜냐면 왕안 수가 많으면 처음에 작업했던 왕안은 물하고 섞였다고 하지만 또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촉촉하게 적시기 위해서 물을 전체적으로 분무해주고 난 뒤에 볼통 안에 집어넣고 1시간 내서 1시간 반 뒤에 끄집어낸 뒤에 이쪽으로 이거는 뭐 거의 돈 버는 방법. 그래서 그걸 성공하고 난 뒤로 새 왕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새 왕안 쓰면은 적어도 뭐 2파스, 3파스, 뭐 4파스 가야 된다 그러면 뭐 보통 한 2주 빠르면 2주 정도 돼야지 이제 걔가 자리 잡고 이제 젤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요거를 한 파스 안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파스 안으로 접수율을 80-90% 이상 끌어올리고 뽀얀 새 왕안에서 젤리 하얀 거 딱 끄집어내서 채워오면 진짜 참 재밌거든요. 예, 이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진행 빨리 하겠습니다. 예, 청소. 예, 청소 드릴 비트는 우리 연구회 밴드에서 아마 지금 누구시더라? 이준호 대표님, 그 왕안 드릴 비트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 그리고 효율적 운영, 사용 관리 간소화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운영이라는 말이 사용 관리를 간소화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유튜브나 뭐 저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소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을 절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1인 체제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양이 많으면 저는 내고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소비 양이 작아야 됩니다. 로얄젤리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로얄젤리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저 바깥에서 잠깐 쉬는 시간 얘기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하단의 양을 소비 절대 5장 내지 6장 이상 주지 않고 상단에는 5장 이상을 안 준다. 단지 꿀이 들어올 때는 생산실에 한 6장 내지 7장 정도까지는 줍니다. 근데 밑에 양은 절대 많이 주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로얄젤리 생산이 주력이기 때문에 소비를 끊임없이 회전을 시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검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1번에서 내검을 시작해서 전체 통에 한 톤을 다 돌고 들어오는 날짜를 딱 정하는데 그게 계획관리입니다. 그 계획관리에서 가장 적합한 날짜 수를 계산을 넣어보니까 7일에서 10일 단위의 내검톤이 꿀벌 컨디션과 가장 걸맞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비 양이 많으면 그만큼 봐야 될 것도 많아지며 산란도 집중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단에 식량이 많이 저장됩니다. 산란실에 식량이 저장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분봉률을 격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산란실에 분봉률이 일어나는 가장 주요 원인은 식량입니다. 식량량이 위에도 차 있고 밑에도 차 있으면 얘네들은 다관계인 분봉률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로얄젤리 생산의 원리가 분봉률이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생각은 분봉률이 아닌 봉분이 가지고 있는 힘, 봉분의 힘을 이용해서 젤리를 생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봉, 그 다음에 소비 회전하는 회전율,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꿀벌을 밀집시킨다. 이것이 바로 착봉이죠. 착봉. 왜 착봉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분봉률을 조정하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소비가 많을수록 벌이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소비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복합산물 생산 기준에서는 때로는 5장을 기준했을 때 한 장 정도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움직이는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정되는 제가 생산하는 방법에서 고정되는 방법은 하단 5매, 상단 5매입니다. 총 10장을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마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내가 목적하는 그 생산이 꿀과 화분이 같이 포함되면은 산란실에서 한두 장 정도를 더 주거나 생산실에 한두 장 더 주거나 요 차이를 두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 같은 경우는 화분 저장고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비입니다. 그 소비가 하나 들어가면서 벌들은 화분이 유입되는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그 화분장에다가 화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화분을 다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5장은 온전히 거의 각을 이루는 생활을 만드는 거죠. 이제. 왜 각공판을 만들어야 되냐? 원래는 각공판이 좋은 게 아닙니다. 글본의 생활사를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모양새는 우리가 소비 한 장을 딱 봤을 때 꿀, 화분, 그 다음에 타원형의 봉판. 그래서 적정량의 벌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로열 젤리는 그렇게 하면 생산량을 많이 가져갈 수도 없으며 결국에는 또 지원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공판을 뽑아내는 이유가 회전율이 반드시 돌아간다는 조건 하에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유봉의 양을 올바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공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인간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 생산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 유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로열 젤리는 한번 스타트를 끊으면 좀 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하면 힘들어. 내 이거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한 며칠 또 쉽니다. 쉰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끊으면 처음 했을 때와 나중에 쉬었다가 했을 때의 젤리 생산량과 그 품질 상태가 또 떨어집니다. 왜냐? 볼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대략 5일에서 10일 사이면 지네들이 갖추고자 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리셋되는 거죠. 이걸 다시 구성을 맞춰야 됩니다. 젤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로열 젤리의 노동의 3대 그 가장 힘든 노동이 뭐냐? 첫 번째 내거, 두 번째 이충, 세 번째가 채움입니다. 근데 채움 즐거워요. 돈을 버는 거예요. 결과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배분도 잘해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인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늘 시간이 쫓깁니다. 생산 시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방법이 일찍 출근하는 겁니다. 잠을 줄이고 일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새벽 3시에 기상해서 3시 반이면 공장 도착가 있고, 그리고 동틀 때까지 왕안 청소를 마치고 왕안 청소 끝나면 곧장 들어가서 이제 그날 집에 갈 것 체육들 다 끄집어내고 오전 안으로 적어도 10시 반에서 11시 안으로 체육을 다 마십니다. 마신 뒤에 대충 그냥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내검치고 축판 찾아서 그때부터 이중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이중 뜨는 양은 적게 뜨면 7,000방, 많이 뜨면은 10,000에서 11,000방 정도 뜹니다. 이런 시간. 그러면 이중 뜨는 속도와 시간이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판은 몇 판이요? 충판 세알려 보진 않은데 충판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하루에 많이 쓸 때 한 12장에서 15장 정도 하셨습니다. 각 충판 잡으면은 한 10장이면은 8,000방 이상 찍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열 젤리는 그야말로 노동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제가 백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로열 젤리는 현장입니다. 로열 젤리가 장악되는 장소는 강의실이 아니라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로열 젤리가 장악돼야 됩니다. 그 장악하는 방법은 공주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생산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충판을 가지고 오실 때 예. 한 장씩 들고 옵니까? 한 10장씩 가는 거? 한 장씩까지 합니다. 예, 한 장씩 왜냐하면 내공 통을 돌아야 되다 보니까 내공과 충판 찾기를 동시에 이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날 이중 뜰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8장, 9장, 10장씩 끄집어내놓고 볼통 안에다가 그 아이스박스 형태의 통에다가 물 뿌리고 그리고 습도 조절 시켜놓고 생산을 해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때 들어가는 충판들은 접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성의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충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발로 한 장을 가지고 빨리 뜨고 내검친 자리에서 충판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충판을 생산통에서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것도 계획관입니다. 1번부터 5번의 소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일 때 충판이 가장 잘 만들어지며 잘 만들어지는 충판의 자리가 내가 내검 톤을 도는 시기와 맞물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왕벌 컨디션, 군풍,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다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젤리 생산에서 모든 내용의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테크닉도 좀 포함돼야 돼요. 이 정도는 속도, 내검치는 속도, 그리고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내검치해야 되죠. 이게. 왜냐? 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검치는 양만큼 시간이 소모되는 겁니다. 꿀을 쓸 때는 소비 양이 한두 장 정도만 더 있으면 되지만 오로지 로얄 젤리만 생산한다. 그럴 때는 소비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양꿀 생산하지 않는 이상. 사양꿀을 목표로 할 때는 소비 양이 뭐 계산 쪽에 적어도 한 7장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뭐 벽 쪽이나 중앙 쪽에 활용하는 유봉들의 소비는 빼놓고 나머지 식량장 빼서 뜨는 건데 이건 이제 소비 회전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 체계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게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양량을 극한으로 제한시켜서 젤리 생산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로얄 젤리를 주력으로 하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양을 다량으로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전체 분량에서 화분 소모가 예를 들어서 1.5kg를 소모하면 꿀 소모는 그 양보다 한 10분의 1을 줄인 그 정도 양밖에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소모 안 한다는 얘기죠. 꿀보다는 화분을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양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아마 생산이 사양량을 굉장히 줄여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밀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짧습니다. 길어봐야 아무리 좋은 지역에 가봐야 2, 3개월이면 끝나는데 보통 6월 말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꿀들은 대체적으로 감농입니다. 감농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분량도 급격하게 줄지어야지. 그럼 여기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무밀기입니다. 자, 그러면 7, 8, 9, 10 10월까지 생산한다고 봤을 때 4개월이 무밀기가 걸리거든요. 유밀기는 불과 2개월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로얄 젤리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빨리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잡고 8개월 정도 생산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무밀기가 6개월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장마, 그 다음에 6월 반골 이후에 완전 무밀기, 그리고 8월에는 극 무밀기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화분 주사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서 로얄 젤리를 상업화시켜서 품질의 기준을 맞추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젤리 생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화분, 대형 화분에 대한 내용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사용하는 양 조절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밀기를 안 시킵니다. 벌들이 계속 사용을 시키면 밀기를 시키는 게 방을 세우거든요. 방을 끌어줘서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용을 딱 끊어버리면은 그 상태에서 더 방을 늘려잡지 않고 수분 날려서 밀개를 덮어내거든요. 밀개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생산된 젤리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무밀기가 훨씬 더 깁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젤리 생산하는 데서 활용하는 방법도 유밀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무밀기를 기준해야 됩니다. 유밀기는 대중에서 나오는데 벌들도 가장 잘 크는 시점이고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환경이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솔직히 내검도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해도 젤리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밀기죠. 그 계획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밀기에 나오는 겁니다. 핵심 관리죠. 사용관리가 좋아하는 것까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착폭력을 키워라. 꿀벌 관리의 기본이죠. 착폭으로 시작해서 착폭으로 끝낸다. 근데 착폭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착폭의 기준. 한 장의 착폭 양. 착폭량. 혹시 벌말에서 세알려 보셨습니까? 제대로 붙었습니다. 저는 안 세려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눈대적으로 봤을 때 소방이 안 보이고 소방이 안 보일 만큼 직사각형의 소비 전면을 다 덮어줄 정도가 됐을 때 제가 기준하는 한 장입니다. 그리고 군집 참 이게 어렵습니다. 군집 우리가 한자로 얘기를 하면 봉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군집의 크기와 힘이 스스로 꿀벌 이
개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한데 사람이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착공시키는 방법은 간단하지. 소비 빼는 건데, 소비 양을 조절하는 건데, 소비 양으로 착공을 만드는 거거든요. 소비 많이 넣었다고 벌이 센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산란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네들이 생긴 양만큼만 하는 건데, 그걸 군집이라고 하는 건데, 그 군집이 제가 로열들이 생산을 해보니까 최약분 4대4 헐렁한 벌도 통당 50g은 생산하더라. 근데 이거는 다수학 왕이라는 조건이 걸렸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일반항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작업시간 100분. 아까 말씀드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떠한 작업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어떤 시간, 작업 시간에 대한 배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생산과 내검, 이중, 제휴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8개월간. 그러면 한 달 30일 작업이에요. 8개월 같으면은 총 며칠입니까? 그 시간 동안 정말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리 생산범들의 그 공통적인 직업병을 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손목, 어깨, 허리, 무릎, 그리고 손가락 관절 다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눈도 시원찮고. 제가 원래 안경을 안 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올 여름에 한 7월 말쯤에 이중 드는데 갑자기 시야가 뿌얘지더라고요. 이중 드는데 충이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요즘은 딱 가는 거 보니까 얼핏 보이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이중을 떴습니다. 어쨌든 그날 작업을 다 마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뒤에 병원 갔습니다. 안과 가더니 망막 손상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다른 질병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가. 과도한 스트레스. 로열젤리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를 전업으로 하겠다. 죽기 살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고된 노동입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군집 활용 착봉이 곧 그 봉군의 온도와 습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운드 안에서 젤리를 보관하려면 반드시 착봉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착봉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착봉이 풀려 있는 상태에 벌도 젤리 생산을 잘하는 품종이 있는 거죠. 다수왕이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젤리 왕도 착봉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첫 번째도 내검이고 두 번째도 내검입니다. 내검의 기본적인 구성이 갖추어졌을 때 젤리 결과물이 아주 이쁘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검 줄기 설정합니다. 군집의 균형, 군집 균형. 군집의 균형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봉구, 동그란 굴을 이루고 있는 벌의 군집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잘못 활용하면 분봉열에 시달리다가 튀어나와 버릴 것이고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산물을 꿀, 화분, 로열젤리를 세 가지를 동시다발로 생산해도 이 군집만 바로 잡아놓으면 절대 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가 산란실과 생산실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자, 단상과 개상을 놓고 봤을 때 힘의 균형이 있습니다. 힘의 균형. 힘의 균형은 개상이 더 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산란실이 더 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산란실이죠. 예, 맞습니다. 산란실입니다. 근데 산란실의 내용이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개상 쪽에는 옵션이라는 내용으로 붙여서 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꿀이 저장될 거고 젤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힘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군집에 따라 봉구의 크기에 따라 착봉량에 그 벌이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6몇 벌, 7몇 벌, 12몇 벌, 15몇 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준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0몇 벌을 기준했을 때 10몇 벌 이하 같은 경우는 6대 4의 비율이 될 거고 10매 이상의 경우에는 6대 6의 비율이 될 거고
이런 형태로 어떤 비율을 내가 설정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의 힘이 뭐냐면 산란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란실의 힘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1%씩 끌어올리면은 위의 생산실은 벌량이 적어도 생산량을 충족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밑에서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유공들이 자기네들의 세력에 맞춰서 계속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공주가 이 볼통에서 군집을 계속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일정 시간 단위가 아까 얘기한 네검턴인데 7일에서 10일 단위의 네검턴 돌아서 움직여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핵인데 핵. 산란실의 본구 중심의 핵을 어디다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볼통벽에 가는 것과 중앙에 가는 것과 바깥에 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요게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착공이 안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바깥으로 밀려나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마 제일 좋은 게 아마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설정에 따라서 불과 3, 4일 만에 그 본군의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걸 군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내 손 아기 안에 꿀벌이 통째되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착공이 곧 분집이다. 예,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벌 잘 붙이는 얘기. 벌집 이외로 분집을 움직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소비 두 장으로 군집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군집의 핵을 어디에다 중심을 줄 것이냐, 볼통벽에다 줄 것이냐, 중앙에 줄 것이냐, 바깥에 줄 것이냐. 그것은 시기와 벌의 세력 상태와 벌의 질병,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만 말씀드리자면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 가장 좋은 위치는 볼통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상과 계상을 놓고 봤을 때 볼통벽에 힘을 만들고 그 힘 위에 젤리트를 걸어버리면은 그 젤리트는 온도와 습도와 그리고 여기 오르락 내리가는 유공면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것이 계상에 봉판 몇 장, 봉판 한 장, 중판 한 장, 중판 한 장을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하단에 군집의 핵심, 중심 핵만 딱 갖춰놓고 딱 1회전만 위에서 유봉을 넣을 수 있게끔 환경만 갖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산란실에 유봉을 계속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 핵은 절대 건들지 말고 가쪽에 밀려 나오는 벌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계속 회전시켜주는 거죠. 밑에 예를 들어서 봉판이 아닌 식량쪽에 붙어있는 유봉을 끌어올려도 젤리가 꽉 찹니다. 그게 뭐냐? 꿀벌은 분명히 중심이 있는 건데 군집이라는 이 큰 원형의 그 안에 핵이 있는 거죠. 그 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야 됩니다.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착공을 시켰을 때 나오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계상 드러내고 경황판 드러내서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 군집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쪽에 붙어 있는 것들은 어쨌든 봉판에서 유봉이 터져 나오면 밀려 나가거든요. 위로 솟구치지 못합니다. 왜냐? 경황판이라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서 굳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옆으로 밀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를 7일 주기로 끝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회전시켜버리면은 산란 내용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봉판을 우리 산란 나가는 산란실에 산란 내용을 밀어내게 하는 거죠. 계속 밀어내게 하는 겁니다. 밀어내고 끌어올리고 밀어내고 끌어올리고 요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꼭 어느 자리에 중판 들어가고 어느 자리에 봉판 들어가라는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또 깨트려 놨거든요.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소비 두 장을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 이상 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군집이 갖고 있는 중심 핵입니다. 이 핵을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걸 건드렸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회기성 때문에 위에 제리 작업을 하던 유봉들이 밑으로 쭉 가라앉는 겁니다. 안 올라오죠. 왜냐? 밑에 핵을 메꿔둬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을 깨지면 지네들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착공입니다.
착봉의 양을 어느 곳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그 힘이 곧 핵이 되는 것이고 그 핵 중심 안에 왕의 산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힘을 실어야 된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깊이가 상당히 좀 깊어지죠.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하단에 힘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곧 중심의 핵을 아주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핵군을 소비 두 장으로 만드는데 벽 쪽으로 붙여서 유리하느냐, 가운데 둬서 예. 유리하느냐, 그 장단 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밴드에 올려보면 소비를 중앙배열 해놓은 게 보이시거든요. 그 중앙배열 해놓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산란을 제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양 가쪽에 공간을 튀어버리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더 많은 산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인해서 양쪽에 만들어놓은 공간으로 인해서 군 전체의 내용 자체, 흐름 자체가 좀 천천히 가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환기도 원활하고 분봉력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걸 빨리빨리 해버리거든요. 꿀도 빨리 가져오고 화분도 많이 모아놓고 산란도 격하게 많이 나갔다가 딱 됐다 싶으면 스톱하고 빡 나가버립니다. 왕대 딱 찍어내고. 근데 중앙배열을 하면 느슨하게 산란이 나갑니다.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앙배열을 하는 겁니다. 머리 많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정적이라는 얘기죠.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밀기 때 보통 중앙배열에서 이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산란이 너무 격하게 빨리 나간다.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중앙배열. 그리고 단적인 예로 우리 분봉도 만드는데 봉판 한 장을 빼든 두 장을 빼든 핵군을 만드는데 핵군을 만들 때 그 핵이 바로 봉구의 중심이 되는 소비가 됩니다.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그 중심권 안에서 산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는 양과 힘에 따라서 식량에 따라서 이제 산란 진행하는 양과 봉골이 늘어나는 척결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군집에 그 아까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보통 소비의 1번, 2번 장을 보면 벌이 많은데 그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벽 쪽에 붙어 있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예. 또 중간에 또 가운데 또 보신다고. 예. 그래서 네. 젤리 첫 작업 할 때 한 번은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봉판과 중판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끌어올린 그 자리 위치에서 젤리트를 만들고 유동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회 내지 2회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쪽에 붙어있는 소비만 회전시켜서 가쪽이라 하면 5번이나 6번 장을 올린다 이거. 예. 그럼 그쪽에는 뭐 두먹이장이나 상관없습니다. 그거 뭐 직접 확인하신 그러면 분들도 그거 계시는데. 올리고 다시 1번 쪽으로 다른 위에 있는 청소기를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상에서 올려놓은 봉판에서 터져나온 벌이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7일에서 9일령이 되면 밑에 가서 남놀이하고 올라와서 뭐 때려주는 게 아니라 개상에서 햇벌이 터져나왔지 않습니까? 햇벌이 터져나오면 얘는 반드시 기획비행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가서 소문으로 나가서 기획비행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있던 자리가 개상이니까 개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단은 산란실에 있는 중심 핵이 지네들이 번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위에 머물지 않고 밑으로 머물러버립니다. 요게 언제 가장 심하냐? 6월 중순 이후에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그 유밀기가 끝나는 시점일 때 가장 격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봉구를 이제 중심 핵을 바로 잡아놓으면 무밀기도 이 상태로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로열들이만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내검하는 그 턴은 고달프긴 하지만 내용이 쉽지요. 그런 쉽게 작업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